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한 온라인 취업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요, 대학생의 72.7%가 자신의 전공 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전공을 바꿀 의사가 있다라는 학생들도 59.3%, 반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수험생들 이 수시 원서 접수 앞두고 자신의 전공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전공에 대한 정보도 좀 많이 알아보고 자신의 적성에 맞게 잘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시 원서 접수 이제 한 2주 정도 앞두고 저희가 수험생들 위해서 9월 11일까지 수시 집중 상담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최상의 이 수시 지원 전략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수시 집중 상담 오늘도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가지고요, 좋은 전략 함께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대입 합격을 이끌어주실 명장이십니다. 입시계의 히딩크, 일산대진고등학교 서상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 서상원입니다. 2학기 개학을 했고요. 이제 수능 원서 접수가 남아있는데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것이 선택 과목을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한 2, 3점 높다고 무조건 선택하기보다는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한다면 후회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입시에서 합격의 하모니를 이끌어 주실 분이십니다. 입시계의 마에스트로 하나고등학교 김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김학수입니다. 군대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행군입니다. 행군이 가장 힘들었었는데 버틸 수 있었던 건 행군이 끝나고 난 뒤에 꿀맛 같은 휴식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행군과 같이 여러분 힘들 텐데요. 입시가 끝난 뒤에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만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만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 대입 합격을 위한 수시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수시 집중 상담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심리 상담가를 꿈꾸는 고3 학생 엄마입니다. 네, 고3 딸을 두셨군요. 요즘에도 걱정이 많이 되시죠? 예. 네, 요즘에 공부는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그래도 만족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번에 상담과 분석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어머니 서상원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개학도 하고 수시 이제 지원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가톨릭대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할 때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네, 어머니 궁금해 하시는 부분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형과 어느 학교에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 정확하게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으로 보면 국어, 수학이 2.8등급, 영어 2.5등급, 사회 3.1등급, 평균 2.86등급이고요. 성적 추이를 보면은 국어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좀 내려가고 있고요. 네. 수학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영어는 2.5등급으로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어가 100분이 51에 5등급, 수학이 83에 3등급, 영어 91에 2등급, 생윤이 58에 5등급, 윤사가 66에 4등급, 100분이 287에 3.63등급입니다. 4월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국어는 5등급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3등급, 영어는 2등급, 생활과 윤리는 약 1등급 정도 내려앉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를 보면 1학년 때 학급 총무부장을 했고 일반사회 토론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2학년 때는 학급 학예부원, 교내 스포츠클럽 활동을 했고 네. 토론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2학년 때 효행실전 운동 효행상을 수상했고요. 과학의 달 과학체전, 신문 만들기 부문 은상을 수상했고 교내 토론대회 공동수상을 했고요. 3학년 때 효행상을 받았습니다. 네,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네, 희망대학 1지망은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과 논술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 성신여대 심리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3지망으로 동국대 사회언론정보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니까 성실하고 뭐 착한 학생일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서당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우선 교과 내신을 좀 보면 국수영사 4개 평균 한 2.86등급, 비교적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이고요. 학기별로 보면 뭐 3등급 전후로 해서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뭐 성적 변화 추이를 본다면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나쁘게 평가할 수도 없겠죠. 네.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영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수학도 비교적 우수합니다. 다만 국어가 100분위 1에 50일에 지금 5등급이라서 그 부분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고요. 네. 희망하는 대학의 다른 지원자와 이게 비교를 해본다면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 탐구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만이 수시 및 정시 또 최저 기준도 있으니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의 그 모의고사를 하나 더 추가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상태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수시에서 최저 기준 충족하기는 굉장히 바람직한 성적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어가 지나치게 나쁘지만 수학이 안정적 3등급, 그 다음에 영어 2등급이기 때문에 두 개 합 5등급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수시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교과 활동을 보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차피 잠재 역량 및 뭐 구체적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전형인데 네. 우리 학생은 생기부를 쭉 훑어보니까 학교생활 충실도라든지 아니면 인성, 일관성 있는 진로 활동 에 대한 진지한 고민 이런 것으로 봐서는 성장 가능성은 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다만 양적으로 뭐 많다거나 또는 질적으로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로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학생이 그러면 보완할 점으로 보면 1학년 때 이제 방송작가에서 지금 심리 3단가로 이게 바뀌게 된 그 동기라든지 또는 활동 과정에서 뭐 구체적 활동 내용이라든지 전공 선택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자소서 등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기록을 해준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성적도 뭐 중요한 스펙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이 나쁘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이제 수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수능을 자칫 소홀히 할까봐 그게 좀 염려가 돼서 다시 얘기하지만 정시 또는 논술이라든지 최저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능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 최저 또 정시까지 바라봐야 하니까 끝까지 수능 성적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심리학과 그리고 신문방송학과에 관심이 있는데요. 가톨릭대, 성신여대, 동국대까지 이렇게 3지망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수시 지원 방향을 잘 잡았는지 희망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합격 가능성 진단해 봤습니다. 먼저 1지망은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인데요. 또 논술 우수자 전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 나왔고요. 2지망 성신여대 심리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상향이고요. 3지망 동국대 사회언론정보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도 상향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1지망으로 희망하는 가톨릭대 사회과학부가 지금 적정이에요. 여기를 좀 포커스에 맞춰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톨릭대 특징과 또 어떤 점을 알아두는 게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 그 화면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 사회과학부에는 이제 세계학과 이제 학부로 모집하는데 17명을 뽑고요. 논술과 학생부가 이제 50대 50인데 최저점이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학생부는 최저점을 조금 높게 잡았으니까 논술의 차이가 좀 굉장히 크겠죠. 수능 최저가 이제 국수, 영탐, 두 개 평균 3등급이니까 우리 학생이 이 부분에서 가장 강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네. 우리 학생은 두 개 합 5를 항상 유지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장점으로 본다면 인문사회 논술은 지문 자료 제시용으로서 범주가 국어 사탐과 또는 EBS 교재 내에서 출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120분의 세문항, 문항수도 그렇게 적절하고요. 천자 내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뭐 이 논술을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안정적으로 다시 이제 합격 가능성을 보면 최저 기준이 안정적으로 충족되고 있다는 점. 학생부에서는 또 국수영사 지금 상위 3과목씩 12개를 반영하는데 전혀 여기서도 이제 불리하지가 않고요. 네. 논술의 난이도 내지는 또 출제 영역, 시기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에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적정 지원으로 진단된 가톨릭 대학의 논술 전형에 대한 특징 그리고 합격 가능성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서당 선생님,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전략과 추천 전형까지 함께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그 수시 지원 전략을 보면 지금 학생부 교과, 비교과, 그 다음에 모의 수능을 보면 교과가 제일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그 다음에 이제 모의 수능이 지금 국어 때문에 좀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네, 평가가 네.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만 쓰는 것도 조금 좀 모순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저 기준이나 이런 것으로 같이 판단해 봤을 때는 학생부 중심 전형 석장과 논술 전형 한 석장 이렇게 조합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우선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보면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보면 가톨릭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과 동덕여대 일반 전형, 교과 전형이죠. 서경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을 좀 추천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으로는 가톨릭대, 광운대, 아주대 이 세 대학을 추천합니다. 네. 추천 전형이 있다면 어떤 학교들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지금, 희망하는 그 대학을 쭉 보면요. 학생부 중심 전형을 우선 보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게 성신여대 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희망을 했는데, 네. 그 전형은 서류 100으로 이제 뽑는데, 서류가 뭐 아주 뛰어나다고 판단되지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학생은 학생부 중심 전형을 쓸 때는 학생부 100이나 또는 학생부의 그 비교과를 섞어서 1단계 거르고 2단계 면접을 가미하는 그러한 대학이 다소 유리해 보이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톨릭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나 서경대나 그러한 대학을 좀 추천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논술 전형을 보면 논술 전형은 뭐 논술 능력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뭐 최저 기준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선 수능 성적이 좀 뛰어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 능력이 이제 같이 이렇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이 아마 동국대 논술 전형을 희망했는데, 동국대 논술 전형은 지금 2개 합 4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우리 학생의 지금까지 모의 성적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수학은 안정적인 3등급,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안정적인 2등급이기 때문에 2개 합 5는 충분히 가능한데 4까지는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면 동국대를 쓰게 되면 버리는 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따라서 논술 전형을 쓴다면은 아주대라든지 광운대라든지 가톨릭대나 여기는 2개 합 6 내지는 2개 평균 3등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하나 더 우리 학생의 아까도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모의고사 성적이 뛰어나진 않지만, 국어 때문에 뛰어나진 않지만, 오히려 수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저 기준은 충족시키는 데는 네. 2개 합 5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따라서 요 대학 이외에 동덕여대 일반 전형과 그 다음에 광운대 논술 우수자 전형을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동덕여대 일반전형, 교과전형이죠. 아동학과 5명을 뽑는데 동덕여대에서는 아동학과가 비교적 좀 높은 학과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학생부 100인데 교과 90에 출결 10으로 뽑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지금 2개합 6이니까 우리 학생이 좀 적절하고 우리 네. 학생은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네. 수가 있고요. 합격 가능성을 보면 안정적으로 최저 등급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 이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대1 전후로 만에 하나 10대1을 넘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 합격 가능성이 꽤 높고요. 지금 평균 내신이 2.1인데 늘어져서 작년 컷을 보면 우리 학생보다 낮은 학생도 합격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광운대 논술 우수자 전형을 보면요. 지금 산업심리학과 6명인데 산업심리학과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 학생부 40에 논술 60, 학생부가 작년보다 10% 약간 좀 내려가긴 했지만 지금 수능 최저가 여기도 2개합 6등급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논술 유형을 보면 통합교과형 언어 논술인데 2문제가 나오는데 각 50점씩 700에서 1000자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수능 이후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는 한 10이 좀 감소했으니까 학생부 영향이 좀 감소했다라고 봐지고요. 합격 가능성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저 등급 충족이 굉장히 좀 무난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논술의 난이도 또는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코 우리 학생에는 불리하지 않다. 전년도 합격자 내신 평균이 3등급 되니까 이 부분에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만에 하나 우리 학생이 지금 수능 이후에 실시하기 때문에 수능이 국어만 어떻게 해결이 되어준다면 수능이 지금보다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네네. 있다라고 판단되면 만에 하나 수능이 너무 잘 나왔다면 이 대학의 논술을 포기한다면 일종의 보험 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희망대학 외에 동덕여대와 광운대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합격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면 좋을지 짚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그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수능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시의 최저 기준이나 또는 정시까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수능은 최선을 다해서 좀 올리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논술 대비일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저 기준이 충족된다면 논술 능력 여부에 따라서는 우리 학생의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지고요. 세 번째가 이제 서류가 될 텐데 자소서 등 서류를 꼼꼼히 챙기되 조심할 게 뭐냐면 어떤 활동을 마구 나열하는 것보다는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러한 활동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그 부분을 곰곰 생각해 보는 작업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합격을 위해 좀 준비를 해야 될 사항들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 미리 자기소개서도 보셨던 것 같은데, 선생님 자기소개서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자기소개서 대교육 공통 양식으로 좀 제시한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 우리 학생은 이제 1번 문항만 작성했더라고요. 1번 문항을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무난하게 작성했습니다. 그 아주 방향성을 잘 잡았는데, 다만 분량이 너무 많다. 분량이 지금 초과했다. 그 부분만 좀 줄이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자기소개서 대교육 공통문항 쓰는 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은 1번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나 학습 경험에서 배운 점, 느낀 점을 쓰라고 하니까 희망 학과와의 그 연계성을 밝히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그 자신의 열정, 학업 능력의 우수성을 좀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의미 있는 교내 활동 3개 이내로 써라 이런 것인데, 포인트는 그거죠. 구체적 노력, 활동, 그 과정에서 배운 점, 느낀 점 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희망학과에 연계된 활동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아이들 자소서 쓰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게 3번이더라고요. 3번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에 관해서 이제 쓰라고 해놨는데 여기에는 4개 영역을 나열해도 좋고요. 그 4개 하기가 힘들면 1가지, 2가지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팁을 준다면 배려와 나눔을 묻고 또는
협력과 갈등 관리를 묶어서 이렇게 전개를 한다면 훨씬 작성하기 좀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기소개서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신가요? 들어보시니까. 네, 제가 궁금했던 점을 선생님께서 너무 잘 찾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 도움 많이 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예. 네. 남은 기간 동안 학생이 힘낼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꼭 좋은 네.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톨릭대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수시 지원 전략은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을 조합해서 지원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능과 논술 능력 향상을 전제로 논술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수시 추천 전형으로는요,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가톨릭대학 외에 동덕여대 아동학과를 일반전형 교과, 그리고 광운대 산업심리학과를 논술 우수자 전형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대입 합격을 위한 팁으로는 수능 최저와 정시를 고려해 수능 대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